새누리당이 연일 나쁘끄러운 일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상임고문인 박기태 전 국회의장의 성희롱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당 부대변인이 장애인 단체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새누리당 부대변인 박진식 씨인가요? 네, 그 지역 장애인 단체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피소가 됐다는데 맞습니까? 네, 지난 13일 새벽 새누리당 부대변인 박진식 부대변인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성구 하남시 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5분 이상 정 회장의 장애를 비꼬며 욕설을 했고, 정 회장은 어제 수원지방검찰청에 통화 내용의 녹취록을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새누리당은 오늘 권은희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사과를 전하는 한편 해당 부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오늘 피해자의 인권과 재발 방지를 위해 박 부대변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 김부선 씨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데요. 김부선 씨가 주장해온 대로 아파트 난방 비리가 있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모양이에요. 네, 오늘 서울시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곽재웅 전 시의원과 김부선 씨가 2년 전 성동구 H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사용량보다 낮게 부과됐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성동구의 의뢰로 서울시가 실태조사까지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H아파트 536가구에 27개월간 부과된 14,472건의 난방비를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한겨울 난방량이 0으로 표기된 사례가 300건, 가구당 난방비가 9만 원 이하인 사례가 23,098건으로 확인됐고, 이에 대해서 성동구는 올해 5월 경찰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한편 아파트 주민 폭행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김부선 씨는 자신이 난방 비리를 폭로하려다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서장이 돌린 한전 돈봉투 사건, 청도뿐 아니라 밀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한전이 송전탑 공사 반대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온 주민 A씨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송전탑 반대가 거센 상동면의 이장이 마을 주민 A씨에게 현금 8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A씨는 끝까지 거부했는데요. 이런 정황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이장을 추궁했고, 이장은 한전 밀양특별대책본부 소속 김모 차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네. 한전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한전 측은 당시 이장이 합의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를 알게 된 시공사 측에서 대신 보상금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전의 해명이 맞더라도 시공사가 돈을 준 사실을 묵인했다는 점에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이 카지노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도지사가 이 문제로 도의원과 설전을 벌였어요. 네, 홍준표 지사는 경남미래 50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에 카지노를 유치한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노동당 소속 여영국 도의원이 이미 경륜장과 경마장이 있는데 카지노까지 유치해서 창원을 도박도시로 만들려 하냐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홍 지사는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고 반문하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홍 지사는 진해 입지가 최악이라는 여 의원의 비판에도 영남권에 카지노를 유치하면 중국 측에서 크루즈선을 운항하겠다고 요청했다며 카지노 유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이게 카지노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단체장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송도에 대형 카지노 3곳을 유치한다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있고요. 서병수 부산시장과 서청원 의원은 각각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과 화성에 대형 카지노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해 7월 2만 톤급 이상 크루즈의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 산업 육성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건 뭐 여당에서입니다만 부자 감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기업 상속세까지 공제해주겠다 이러고 있어요. 네, 지난 12일 정부가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기업의 경우 1,000억 원 내에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가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업 상속공제 한도는 500억 원인데요. 이걸 2배로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또 가업 상속을 위한 주식을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을 낮춰주기 위해 과세 특례 한도를 현행 3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명문 장수기업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까지 모두 특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툭하면 선진국 얘기하고 국격 따지는데 왜 이런 건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안 자체 그 내용도 문제지만 그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이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예고 기간이 12일 금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불과 4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주말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법 예고 기간은 2일에 불과했는데요. 대개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10일 이상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여론의 주목을 피해서 슬그머니 부자 감세를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원격 의료 이것도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대로 강행을 하는 모양이에요. 예, 보건복지부가 이번 달 말 9개 시군구의 11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의 호텔, 여행사 등 각종 영리부대 사업을 허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역시 오는 19일에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약 200만 명이 반대 서명 운동을 했고 10만 명이 복지부 사이트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만큼 반발이 심했는데요. 결국 부대 사업 범위에서 국제회의업만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확정돼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의료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들 반발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의료비를 급증시킬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혔다며 의료민영화법 제1호이자 민생파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 추진을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11월 1일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담배세 인상 사실상의 서민 증세다 이런 보도를 쭉 해왔습니다만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됐군요. 네,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 결과 정부의 원안대로 담배값이 2,000원 오르게 되면 하루 담배를 한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121만 1,070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금액은 시가 약 9억 원의 주택 보유자가 내는 재산세, 연봉 4,745만 원의 근로소득자가 내는 연간 근로소득세와 맞먹습니다. 네,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배세 인상은 담배를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담배 안 펴도 되는 정치 상황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제1롯데월드 안전성 논란, 시범 개장을 하고도 계속되는 모양이에요? 네, 오늘 민주연합 강종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제1롯데월드 신축부지 지질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제1롯데월드 부지의 기반함이 전반적으로 파쇄돼 있어 매우 불량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암석에 생긴 균열, 즉 단층이 이 지역을 관통하고 있다며 집안 침하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롯데건설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강 의원 측이 공개한 보고서는 1997년에 시행된 데다 고층 건물 기초 설계를 위한 조사 결과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롯데 측은 또한 지난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시추 조사를 하는 등 상세 집안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런 뉴스 전하고 있는 저희도 좀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좀 숨 쉴 만한 뉴스도 좀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